It's probably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in the world to do, to build muscle as you're losing fat. It doesn't just happen overnight. I mean, one of the misconceptions is you're going to wake up one morning and say, oh my God, what have I done? It happens very, very slowly. There's no activity that's going to make a woman look like a man unless you do something to your endocrine system, meaning if you inject steroids into your body. The women that are extremely muscular, the ones that you have to do a double take on, and the ones that don't look quite right, I can guarantee you they're the same ones that have taken the same type of drug therapy that precedes a sex change operation. And I felt like I was fighting a one-woman battle, trying to encourage women on one hand to embrace bodybuilding and weight training as a way to really be fit and be strong and be empowered as a woman. I felt the need to talk about the white elephant in the room. 도겐.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 1980년 최초의 미스 올림피아는 레이첼 맥리시였는데요. 1965년 미스터 올림피아로부터 15년 뒤 여성 카테고리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미스 올림피아를 선발하다 2015년 미스 올림피아 종목을 삭제시키게 됩니다. 오늘은 그 1년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미스 올림피아는 왜 폐지되었을까요? 먼저 최초의 올림피아는 미인 대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미스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회에서의 수상이 필요하진 않았는데요. 이력서와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마케팅할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올림피아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1980년대 초반의 미스 올림피아들을 보면 2000년대 이후의 미스 올림피아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1980년대의 미스 올림피아들을 보시죠. 레이첼 맥리시, 리트바 엘루마하, 칼라 던랩, 코리나 에버슨. 초창기의 미스 올림피아는 심사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디빌딩이란 이상한 운동을 여자가 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이 고려되면서 그 문제는 더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여성들은 더 거대해집니다. 사진의 베브 프란시스는 초대 미스 올림피아 레이첼 맥리시와 경쟁 당시 사진과 같은 몸을 갖고 있었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베브 프란시스는 엄청 거대해졌고 이렇게 선수들 사이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여성 보디빌딩에 있어 두 가지 파벌이 생기는데요. 여성성을 강조하며 적당히 좋은 몸매를 가진 미스 올림피아를 뽑아야 한다는 사람들과 노력과 근육의 크기가 강조되는 미스 올림피아를 뽑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1992년 미스 올림피아 심사 관련 여성다움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는데요. 규칙 중 일부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여성적이면서도 쇠약하지 않은 체격이 심사 기준에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렵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규정이 변경된 뒤 2002에서 2003년도의 미스 올림피아 랜다 머레이인데요. 랜다 머레이는 1990에서 95년도의 미스 올림피아이기도 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이 사진은 앞에 언급됐던 1980에서 90년대의 시대를 앞서 나가 단 한 번도 미스 올림피아를 하지 못한 베브 프란시스입니다. 이제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스 올림피아들의 변화를 빠르게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자들이 너무 거대하다고 얘기하거나 약물의 사용, 전통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비난하였는데요. 결국 2000년에는 체급이 나뉘게 됩니다. 경량급과 헤비급 미스 올림피아를 나눠 선발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4년에 폐지가 되는데요. 2004년에는 아이리스 카일이라는 남자 보디빌딩으로 치면 여자 로니 콜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5년을 제외하고 2014년까지 총 10번의 미스 올림피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2005년에는 IFBB에서 여성 보디빌더들에게 20% 정도의 근육량을 줄이라고 요청합니다. 이유인즉슨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팬들조차 여성 보디빌딩의 거대함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어 관객이 줄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스 올림피아는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처럼 피트니스 관련 상품 가치가 높지 않아 상금이 낮았을 뿐더러 티켓 판매도 부진의 연속이었는데요. 결국 2014년을 끝으로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은 폐지가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거대해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사용이 여자에게 주는 변화가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호르몬의 남용을 통해 얼굴 구조의 변화가 좀 더 남성스러워지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화를 겪어야 할 피부가 수준의 건조함과 거침 그리고 얇은 피부를 일찍 겪게 만들어 보는 사람들로부터 불편함을 야기한 것이 미스 올림피아가 폐지된 수순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2020년 부활하는 미스 올림피아 이야기입니다.